광화문의 뉴스앤쇼핑 오재영의 시선,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집회 일정, 뉴스, 그리고 광화문의 추천 상품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집회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부산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일정은 곧 이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포스터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부산에서 금요일 날 집회 일정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강 목사님께서 이 전쟁은 뭘로 하는 거라고 하셨죠? 전쟁은 조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해결책은 1000만 조직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꼭 8월 15일까지 1000만 조직을 완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뉴스를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한동훈을 향해서 저격을 했습니다. 한동훈, 너 이렇게 가면 유승민 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동훈, 유승민 길 가고 있다. 성공된 윤 정권 무너질 것.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 유승민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성공을 하면 유승민이 박근혜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탄핵을 성공시켰던 것처럼 성공하면 윤석열이 탄핵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이 한동훈은 정치권에서 아예 없어져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그 말씀드렸던 유승민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처럼 그게 성공한다면 박근혜 정권처럼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실패한다면 한동훈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라면서 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그걸 잊고도 이번에도 또 당할까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죠. 배신의 정치를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배신의 정치의 아이콘 유승민을 따서 이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기에 배신의 정치라고 또 한동훈이 제2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좀 저격이 된 상태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글을 보고 유승민 의원이 이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말한 거 보고 유승민이 화가 났나 봐요. 또 자기 딴에는 좀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맞받아쳤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도발하는데 얼마든지 상대해주겠다.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것은 홍 시장 같은 기회주의자들 득세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유승민 본인 포함해서인 거죠. 네, 유승민 본인 포함해서 기회주의자의 아이콘이 누구예요? 유승민 아니에요? 완전 기회주의자잖아요. 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유승민 포함해서입니다. 한동훈과 똑같은 자죠. 그래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렇게 맞받아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금 그 한동훈과 또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한동훈이 계속해서 이제 그 많은 여권 관계자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저격을 받고 있죠. 비판을 받고 있죠. 비판받아야 기도 하고요, 마땅히. 그리고 한동훈의 그 가족관계, 그 이모부, 그리고 자기 본인의 가족관계들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보수, 정말 위장 보수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네. 그리고 다음 기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데일리에서 갖고 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요, 우리나라 노동에 대해서 이제 주 3일, 출근 2일은
주 3일 출근을 해야 되고 이 일은 재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과밀화라 하면은 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에도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제안서를 냈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하이브리드 근무제라고 합니다. 주 3일 출근, 2일 재택,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제안을 했어요. 네, 이같이 제안을 한 이유는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노동과 생활 방식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면서 주 3일 출근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지금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 과밀화와 교통체증과 같은 이런 사회적 문제, 그리고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 그리고 일상생활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 3일 출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출퇴근 준비부터, 그러니까 통근 시간이라든지 뭐 주거 부담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들면서 이거는 아주 상당한 물리적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 3일 출근제, 그리고 주 2일은 재택근무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기업 역시 이렇게 추진이 되면 그 3일실 유지비가 줄어들겠고, 또 지원복지도 이 향상이 반대로 이렇게 지원복지도 향상될 수 있게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이 기업과 그리고 이 사회적 난제들,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뭐 수도권의 밀집 현상이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기사 내용을 보는데 과연 이게 당장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내용을 봤어요. 기사 내용을 보는데요. 그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모든 이 경제 생산성이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너무 급박하게 시행이 되니까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겠죠. 그런 미진했던 부분만 개선을 하면은 주 3일 출근제 도입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코로나 사태 때 이 재택근무를 하는데 그게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생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 공급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공급에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그거를 들면서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주 3일 출근과 그리고 주 2일 재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업군에게는 이 적용되기가 힘들 것 같아 보이죠. 아무래도 그 생산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장 근무 쪽은 당연히 바로 이 도입이 되기 힘들고, 도입이 뭐 어쩌면 불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인력을 더 끌어내야 되니까, 노동력을 더 그만큼 끌어내야 되니까 당장은 이 생산 라인이나 현장 근무 쪽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그 미국에서는 IT나 뭐 미디어, 그리고 금융, 보험업 이렇게 그 재택근무로 해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업종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런 저 재택근무로도 적용을 해도 문제없는 직업군들, 그것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그 한동훈과 팽팽하게 맞서면서 또 다른 그 정책적인 면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맛있는 광화문의 상품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맛있는 광화문의 상품. 첫 번째 상품입니다. 다들 순대 좋아하시죠? 네, 순대 갖고 왔습니다. 순대. 야, 저도 순대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순대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 순대가 광화문에 딱 있더라고요.
네, 없는 게 없어요.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막 해보면서 쭉쭉쭉 내려오는데 우리 식도락 브랜드의 남도 매콤한 순대 1kg 제품 갖고 왔습니다. 네, 1kg에 12,500원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야, 정말 그 추억의 맛, 이 순대가 요즘에 맛이 좀, 보통,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 순대 파는 같은 경우에는 그 맛이 좀 균일하잖아요. 일정하잖아요. 아무래도 떼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남도 매콤한 순대는요, 그 옛날 그 맛 그대로, 네, 옛날 그 맛 그대로 이 매콤한 찰순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든 그 맛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순대예요. 야, 재료를 아끼지 않아서 그 안에 정말 당면도 꽉꽉 차 있고, 그리고 그 순대 또 꽉꽉 차 있어가지고 이 풍미가 아주 풍부해요. 진합니다. 그래서 장류나 뭐 소금이나 막 그 기호에 맞게 또 그게 장 찍어 먹는 게 지역마다 다르다면서요. 저는 소금밖에 모르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서울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소금밖에 찍어 먹는 걸 모르는데 경상도 가면 막장? 쌈장? 그런 데도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호에 맞게 이렇게 찍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순대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손맛 하면 전라도 아닙니까? 이 음식맛 하면 전라도 아닙니까? 전라도가 장점은 있어요. 그 손맛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이 전라남도 화순에서 이 전통 순대를 생산하고 있는 대표님이 이렇게 쫙 만들어가지고, 순대를 아주 맛깔스럽게 이렇게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리뷰 보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순대 특유의 매콤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맛깔스럽게 드실 수 있고요. 우리맛 순대를 이용한 이 순대볶음하고, 그리고 순대국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순대 딱 넣어가지고 순대국으로 드실 수도 있고요. 순대볶음으로도 드실 수 있고. 이게 그렇게 드시면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순대볶음으로 만들어 먹는 거. 네, 보시죠. 진짜 맛있잖아요. 야채들 각종 야채들 넣고 깻잎들 넣고 양념장 넣고 해가지고 막 볶아요. 순대랑. 그럼 그렇게 먹어서 굉장히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순대 사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채도 듬뿍 들어가 있고요. 건강에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진하게, 더 풍부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순대 1kg예요. 12,500원입니다.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무려 그 전라남도 화순에서 전통 순대를 생산하고 있는 이 대표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맛있게, 맛도 보장되어 있게, 그리고 또 물론 제조실철도 깔끔하게 생산이 돼서 믿고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직 광화문몰 고객님들께만요, 12,5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 마트나 소비자가로는 1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우리 오직 광화문몰에서만 12,500원에 무료 배송에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12,500원에 무료 배송 놓치지 마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사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콤한 순대 1kg에 12,500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와, 지금 보시면 양이 상당해요. 와, 진짜 이 1kg가 굉장한 양입니다. 그리고 순대 한번 이 1인분 사 먹으면 정말 이만큼에 4,000원 하잖아요. 요즘에 정말 이만큼에 몇 점 주지도 않는데 4,000원 해요. 근데 차라리 그거 사 드실 바에는, 왜냐면 그것도 떼와서 만든 제품, 떼와서 이렇게 찌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사셔가지고 직접 쪄서 드시는 게 더 저렴한 거죠. 맛에도 이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그 일반 순대집에서
뭐 분식집에서 파는 순대도 똑같이 떼와가지고 찌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 맛도 퀄리티도 보장되어 있는 이 매콤한 순대 1kg에 12,500원짜리 네, 매콤한 순대로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기만 하는데도 이 군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요. 저도 순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순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이 순대 진짜 맛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이제 그 모락모락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분식집에서 이 순대 팔면은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사셔가지고 찜기에다가 짠 쪄가지고 딱 쪄가지고 이 소금장에다 탁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네, 한번 이번 기회에 사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순대에 맛있는 순대 한번 드셔보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가족끼리 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늘어나야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도 깊어지고 사랑도 돈독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순대 추천해드립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네, 추천해드려요. 맛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온 순대입니다. 네, 전라도 순대예요. 굉장히 맛있어요. 네, 이제 그 다음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입니다. 뉴스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조정훈 의원이요. 한동훈에게 강력하게 진적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김 여사 사과 제안 수용했다면 20석 이상 더 건졌을 것.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읽고 씹은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파동이 일어나고 있죠. 총선 때 한동훈이가 이 비대위원장 시절을 맡고 있을 적, 이 총선 때, 김건희 여사께서, 자기 때문에 이 총선의 패배가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죠. 그래서 그 문자를 보냈더니 한동훈이 읽고 씹었습니다. 그거에서 불러오는 이 파장이 지금 여파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 완전 잘못했다는 것들을 다 이제 수면 위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은 의원도 이제 가세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의향을 받아들였다면 총선 성적표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여권 관계자들이요. 그때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 사과를 하는 것에 심히 고려를 해보고 한동훈이 받아들였다면 분명히 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 분명히 이 여론들은 달라졌을 것이다. 지금처럼 이 비참한 결과 192석 야당의 192석이 차지를 했잖아요. 그럼 비참한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많은 여권 관계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조정훈 의원 또한 20석 이상 더 건졌을 것이다. 그렇게만 했다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요.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오셔가지고 이 명품백 논란 총선의 변곡점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 이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면서 이 문제의 본질은 전당대회 시점에서 왜 이 문자가 공개됐느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제안을 왜 정무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했느냐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읽고 씹었던 것이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정훈 의원이 자기가 만약에 선대 본부장이었으면은 한동훈이었으면은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최대한 부작용 없이 김 여사의 그 사과를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을 것 같고 상의를 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선거에 이기고 싶다면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 하지만 100번 다니는 것보다 사과를 한 번 이 진정성 있게 했다면 한 20석 이상은 우리에게 더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면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왜 씹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네, 이렇게 그 말을 했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5차례 이렇게 그 문자를 보냈고 자기가 그 한동훈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장문으로 썼어요. 한동훈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총선에 지장이 될 것 같으면 대국민 사과를 꼭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를 그냥 딱 무시해버리고 한동훈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총선 때 진행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 쓴맛을 보고 있죠. 우리 현 상황이. 네, 이렇게 많이 야당이 정말 많은 의석수, 정말 과반수 그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갔고요. 결국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조정훈 의원도 안타까워하면서 한동훈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죠. 모두 지금 여권 관계자들이요. 모두 다 지금 한동훈이 잘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 배현진이만 빼고. 네. 정말 친한 개만 몇만만 빼고 다 한동훈이 잘못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동훈이 잘못했기 때문에 왜 그 김건희 여사님의 문자를 읽고 씹느냔 말이죠. 네. 그건 또 예의도 아니죠. 읽고 씹는 것은. 네. 아니면은, 여사님, 잘 읽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그냥 고의적으로 읽고 씹었습니다. 한동훈이. 그래서 지금 그걸로 지금 저 대가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에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이 탄핵 소추 이 청문회가 막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탄핵안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그 국민청원, 청원이요. 지금 120만 명이래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좌파는 다 끌어 모아서 120만 명이 달성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저 이 기사를 정말 보고 놀랐던 게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 김학성 교수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막 나누시면서 김학성 교수님께 내가 보기엔 10월 안으로 탄핵이 이게 완성된다. 얘네 무조건 탄핵으로 끌고 간다. 민주당이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강 목사님께서. 그랬더니 김학성 교수님께서 그 정도는 아니다. 얘네들도 그래도 머리가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 탄핵을 끌고 온다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얘네도 그래도 지금 상황적으로 국민들 눈치 봐야 될 텐데 눈치 봐서라도 10월 안으로 그 탄핵 너무 빠르게는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정강 목사님께서 아니다. 사탄의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얘네들은 분명 10월 안으로 탄핵 추진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몇 월이에요? 7월이죠. 7월 초입인데 실제로 그 탄핵 지금 청원까지 하면서 120만 명까지 달성을 됐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지금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이데일리에서 갖고 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윤 탄핵 야욕 드러냈다. 청원 대상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탄핵 야욕 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탄핵 사유, 제기한 그 탄핵 사유로 5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민주당이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것들은 청원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5가지 그 제기한 사유, 그것은 청원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자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제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위법적인, 이런 위헌적인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장 멈춰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왜 이게 위법적이냐? 네,
위법적이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탄핵 사유로 제시한 5가지 사유,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위법성 등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그 최상병 사건, 최상병 특검법 사건, 그리고 또 명품 뇌물 수수 조가,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청원법상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청원을 접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접수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유도 딱 말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요, 밑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에 있잖아요. 지금 저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 수사 중인 이런 수사 중인 것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예외 대상이라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만큼 이번 청원은 예외 대상이다.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서는 안 되는 청원이다. 이렇게 접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이게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탄핵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접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 5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 그 5가지 사유 있잖아요. 제기한 사유. 그 5가지 사유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민주당이 이 5가지 사안을 이 탄핵 사유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최상병 특검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물수수, 주가 조작 등 이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그 김건희 여사님, 이미 뭐 끝난 것을 계속. 그리고 또 전쟁 위기 조장.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이어서 이제 남한도 이제 반격을 한 바가 있죠. 이렇게 전쟁 위기 조장한다고. 또 그리고 일본 강제 징용, 제3자 변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입니다. 이 그 5가지 사유가는요, 청원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강력하게 청원에 반대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이 탄핵이 10월 안으로 완성될 것이다. 10월 안으로 얘네들이 탄핵 준비를 다 끝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탄핵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7월인데, 불과 7월인데 벌써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정강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 정강 목사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귀 기울여서 진짜 이 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정강 목사님께서 첫눈 오기 전에 그 예의주시하라. 첫눈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정강 목사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는 허투루 듣지 않고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정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도 행동을 해야겠죠. 댓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본부장님, 무섭다. 박민진님 모하. TY2479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들, 그쵸. 지금 상황이 지금 탄핵까지 끌고 가니 무섭죠. 이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강한몰에서 추천해드린 상품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입니다. 두 번째 상품. 다들, 이 욕실 청소 좀 까다롭죠. 까다로워서 이제 욕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롭고 하니까 좀 힘드시죠? 그래서 욕실 청소를 깔끔하게 싹
편리하게 이렇게 도와줄 상품을 갖고 왔습니다. 네, 배수구 클리너 갖고 왔어요. 네, 4매입인데요. 4매입에 드리고 있는데 14,500원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어요. 이제 여름이기다 보기 때문에 욕실에서도 악취가 올라오고, 그리고 뭐 싱크대 또 이제 싱크홀에서 이제 악취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막 벌레들이 막 꼬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이 대비해서 이 배수구 클리너를 준비를 했어요. 이것을, 이 배수구 세정제를요, 이 배수구 홀에, 욕실 홀이나 아니면 싱크홀, 거기에다가 이 부으면요, 싹 깔끔하게 이 배수구 터널이 싹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악취 제거해주고, 그리고 또 벌레까지 꼬이지 않도록 싹 제거를 해줍니다. 네. 야, 이 한 포면은 뚝딱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날 잡아서 욕실 청소하실 때, 이게 4팩 드리니까요. 4매입 드리니까, 날 잡아서 욕실 청소하실 때, 이걸 싹 넣고 하시면은 악취도 날아가고 벌레도 싹 날아갑니다. 네, 배수구 청소 같은 경우에는 까다롭기 때문에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을 이렇게 쓱싹쓱싹 닦는다고 쳐도 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머리카락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배수구 안을 뭐 들어가가지고 뭐 닦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배수구 를 싹 깔끔하게 청소해주는 이 배수구 클리너, 네, 4팩에 14,500원에 드리고 있어요. 그냥 이 뿌려주고요. 이 한 팩 이렇게 뜯고 이 뿌려주고 물 딱 부어주면요, 이게 안에 있는 악취랑 벌레, 뭐 각종 이런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을 딱 싹 녹여주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네, 욕실에 뿐만 아니라 싱크대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사셔가지고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고객들이 너무 좋다고 지금 리뷰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재구매율도 높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찌든 때랑 벌레 막 한 번에 죽는 거 보이시죠? 네, 밑에 보이셨죠? 여기 위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저기 그 배수구 청소 여기 보이시죠? 찌든 때 악취 싹 제거되고, 찌든 때 싹 제거되고, 이 벌레 같은 경우에도 이 싹 제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배수구 청소 하실 때 이제는 힘들이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부어주시면 돼요. 네. 욕실에다가 이 배수구에다가 한 번만 싹 부어주시고 물 딱 부어주시면 끝! 청소 끝! 배수구 청소 끝! 악취 올라올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벌레 꼬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이제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깔끔하게 욕실 청소도 한 번에 단번에 끝낼 수 있게 이렇게, 야, 정말 참 편리하게 이렇게 욕실 청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욕실 청소, 이 배수구 클리너 4매입에 14,500원에 드리고 있어요. 날 잡아서 화장실 청소, 뭐 대청소 하시잖아요. 뭐 2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하실 때도 있고, 뭐 한 달에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러면요, 그때 그냥 이거 한 포만 싹 뜯어가지고 부어주세요. 그럼 청소 끝입니다. 배수구 청소 끝이에요. 네, 배수구 청소 진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름철에 벌레가 안 꼬이니까. 네, 벌레가 꼬이면요, 얘네들이 이제 집 안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욕실 청소, 이 배수구 클리너로 깔끔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냥 이 밑에 보시면, 네, 가루 뿌려주시고, 이렇게 물 부어주시고, 이렇게 쓱싹쓱싹 한번 해주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이야, 이 밑에 보시면요, 싱크대도 이 비포 애프터 보이시죠?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딱 부어주시고 물 부어주시면요, 찌든 때가 싹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찌든 때가 쫙 벗겨집니다. 이게 진짜 후기가 대박이에요. 이 간혹 인터넷 보면요, 인터넷 보면은 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막 뭐 실패했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세척이 안 된다라면서 사봤더니 깔끔하게 세척이 안 되더라 이러면서 이 후기들이 올라온 경우들이 있어요. 딴 타 제품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객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감동을 받으시고, 야, 후기들이 정말 다 찌든 때가 완벽하게 없어졌다, 깔끔하게 정리됐다, 후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쓰셔서 이 깔끔한 욕실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된 욕실로 이렇게 딱 사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이 뒤이어서 이 배수구 청소를 싹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배수구에서 악취나 뭐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배수구 덮개가 있어요. 예, 배수구 덮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배수구 덮개인데 이 색깔 보이시죠? 화이트, 레드, 그린 이렇게 예쁘죠? 되게 굉장히 예쁘죠? 디자인도 깔끔하고 이게 배수구 덮개여가지고 목욕이나 뭐 다 씻으시고 이 배수구를 딱 막아줘요. 물 다 빠지고 딱 막아줘요. 그러면 악취가 올라올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낄 걱정도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벌레도 안 올라오고 이렇게 그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재질로 간편하게 딱 뚜껑만 덮어주시면 돼요. 이게 회원가로 광화문물 회원가로 4,500원에 드리고 있어요. 네, 광화문물 회원가로 4,5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원래 이거 사시려면요. 일반 마트에서 사시려면 소비자가로는 8,500원입니다. 근데 거의 반값 뚝딱 해드렸어요. 반값에 4,500원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욕실뿐만 아니라 뭐 주방이나 뭐 세탁실 등에 이 뚫려 있는 네, 이 홀이 있으면 뚫려 있는 곳에 그냥 딱 덮어주시면요. 예, 이렇게 참 활용도가 높습니다. 욕실뿐만 아니라 네, 이 홀 뚫려 있는 것에도 이렇게 딱 덮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색깔 보세요. 화이트도 예쁘고 이 초록색도 예쁘고 빨간색도 예쁘고 너무 예쁘죠? 깔끔하게 나왔어요.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게 나왔어요. 실리콘이어가지고 이렇게 잘 그 유동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잘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잘 구부려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서 네, 강력하게 흡착도 되고요. 이렇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딱 누르면 흡착이 강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흡착도 되고 이 방수 기능도 있고요. 네, 깔끔하게 이 냄새까지 차단해주고 야, 이렇게 좋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배수구 덮개 네, 4,500원에 오직 4,500원에 광화문몰에서 판매하니까요. 한번 이번 기회에 사셔가지고 네, 욕실 딱 덮개로 덮어주시고 싱크대 딱 덮개로 덮어주시고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냄새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뭐 벌레도 꼬이지도 않을 거고 네, 여러모로 이 배수구 덮개 추천해드립니다. 네, 전에 보여드렸던 배수구 클리너와 함께 배수구 덮개도 한번 사셔가지고 이 깔끔 왕이 한번 돼보세요. 깔끔 왕 한번 돼보세요. 네, 깔끔하게 집안 정돈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광화문몰에서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기사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로는요, 그 조세일보에서 갖고 왔습니다. 예, 그 커피 다들 좋아하시죠? 아메리카노, 뭐 라떼, 각종 이 커피 뭐 바닐라 라떼라든지 이 커피 음료 좋아하시죠? 예, 근데 커피와 이 궁합이 안 좋은 음식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4가지를 좀 참고하시라고 기사를 갖고 왔어요.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여름철에 이 아메리카노 벌컥벌컥 마셔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이 갈증이 싹 해소가 되면서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 커피를 저도 자주 마시는데 이 커피 마실 때 좀 피해야 할 음식을 갖고 왔어요. 이 감귤류 과일. 네, 감귤류 과일이요. 이 커피와 먹으면요.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커피는 산성이기 때문에 커피는 산성이고 또 감귤류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달콤하기도 하지만 산도도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먹었을 때 새콤하잖아요. 네, 그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귤류 과일도 뭐 자몽이라든지 감귤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게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높은 산도와 이 커피에 있는 또 산도가 만나게 되면은 이게 폭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체내에 이 폭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를 자극을 주는 거죠. 위벽이 깎이는 거죠. 왜 그 자극적인 음식, 신음식 먹으면 위벽이 싹싹 깎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음식과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커피가.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과일과 먹는 거는 자제해 주시고 떡이랑 드시면 좋겠죠. 떡이랑 드세요. 가급적이면. 아니면 단 과일. 네, 달콤한 아주 설탕이
아주 달달한 그 과일, 뭐 수박이라든지 그런 과일이랑 먹으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산도가 높은 음식과는 좀 궁합이 안 맞으니, 안 좋으니 참고하시고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고기입니다. 고기. 적색육. 네. 고기, 적색육이라 하면 돼지고기, 뭐 소고기 등이 있겠죠. 네. 그 고기 적색을 띠고 있는 고기랑은 이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해요. 왜냐면요. 이 커피를 마시면 이 장에서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기에 적색육, 우리 빨간 고기, 우리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에는 철분이 많잖아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이 장에서 철분을 흡수하는데 그 방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철분 흡수에 방해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철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랑 커피도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우유도 커피랑 궁합이 안 맞는데요. 라떼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라떼를 한때 맨날 라떼만 먹었는데 라떼를 먹으니까 그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장이 불편해요. 깔끔한 느낌이 없어요. 라떼를 먹으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메리카노만 마시게 됐는데 아메리카노만 먹다 보니까 확실히 이 장에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유가 커피랑 궁합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네, 라떼 조심하세요. 왜냐면요,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많잖아요. 네, 근데 커피의 카페인이 이 칼슘 흡수에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랑 우유, 이 상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칼슘이 많은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자제를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튀긴 음식입니다. 예, 그 연구 결과에 나왔는데요. 이 커피 섭취가 증가하면 이 혈중 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를 한대요.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유발을 할 수가 있대요. 이 튀긴 음식을 먹으면. 네, 튀김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요. 이 튀김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잖아요. 유발시킬 수 있잖아요. 튀김이 몸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피랑 먹으면 더 나쁘게 안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욱더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튀긴 음식은 뭐 가급적이면 먹으면 이 몸에 좋을 건 없는데 또 커피랑 마시게 되면 더 안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이 튀긴 음식이랑도 좀 자제를 하시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사가 막 떴는데 우리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민지님, 뉴스도 유익하고 소개해 주시는 상품도 유익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민지님께서 이제 완전 살림꾼이세요. 네. 살림꾼이셔가지고 이 배수구 클리너, 아시네요. 필수인 거. 네. 집안일을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 광화문몰에서 이렇게 많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순지님, 커피하고 고기도 안 맞는다고 또 라떼도 안 맞는다고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네요. 본인도 라떼 드신다고 하시면서 우리 정순지님 라떼 좋아하시군요. 저도 라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라떼를 먹으니까 속이 불편한 게 이러한 이유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라떼를 안 먹게 됐고 이제 아메리카노만 먹게 됐는데 아메리카노로만 먹으니까 이 속이 확실히 라떼를 먹을 때보다는 좀 괜찮더라고요.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아메리카노만 먹다가 오랜만에 카페라떼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진짜 안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더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미글거리고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유랑 이 커피랑 안 맞는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셔서 좀 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상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상품입니다. 네, 다들 차돌박이 좋아하시죠? 고소함의 대명사 아니에요. 일품 아닙니까? 우리 차돌박이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 300g짜리 두 팩들이거든요. 그래서 총 600g이에요. 근데 600g에 2만 원에 무료 배송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00g이면은
이게 한 3인분, 3, 4인분 정도 돼요. 이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게 썬단 말이에요. 얇게 써서 무슨 돼지고기집 가면 뭐 점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200g이다, 뭐 160g, 180g이다 하면서 몇 점 나오지도 않는데, 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한 18,000원 받고, 1인분에 18,000원, 2만 원 넘게, 2만 원 넘게 받잖아요, 보통. 그렇게 받는데, 와, 이 광화문에서는 이 판매하는 차돌박이 같은 경우는 중량을 직접 달아가지고 무게까지 이렇게 달아서 딱 그 그람수까지 딱 적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시중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사가실 수 있는 거입니다. 네, 이 300g짜리 2팩 드려요. 총 600g 드리고요. 600g에 2만 원. 와, 이건 1인분 가격도 안 되죠. 2만 원이면 1인분 가격도 안 됩니다. 근데 600g이면 3, 4인분 돼요. 3, 4인분짜리가 2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야, 이 정품 차돌로 이 보통 그 차돌 같은 경우에는 우삼겹이라고 속에서 파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 정품 차돌만을 취급했고요. 고소한 이 지방이 일품인 이 정품 차돌 한번 사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특가 중에 특가입니다. 한정 판매예요. 한정 판매. 네, 이게 한정 판매. 재고가 소진이 되면 이 우리 차돌박이는요, 재고가 소진되면 더 이상 못 팔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보는 즉시 사셔야 돼요. 야, 이 진짜 600g에 2만 원. 그리고 무료 배송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진짜 초대박입니다. 초저렴해요. 야, 그리고 그 지방과 그 살코기의 조화가 아주 뛰어나서 정말 고소한 맛이 일품이면서도 씹는 맛이 있게 입안이 즐겁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이 300g짜리 2팩 드리잖아요. 이 팩 단위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도 위생적으로 드실 수 있고 또 산패되는 일 없이 네,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 소고기 같은 고기류 같은 경우에는 진공 포장을 한단 말이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이 진공 포장을 하기 때문에 딱 보기에 받으셨을 때 갈색빛이 띌 거예요. 네, 그게 공기랑 안 만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갈색빛이 띄실 텐데 그게 뭐 변하거나 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색깔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색깔이에요. 공기와 안 만나서 그래요. 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산패되지 않아서. 그래서 딱 개봉하시면 산소를 만나는 순간 다시 그 살코기의 그 색깔, 붉은 선홍빛이 띄니까요, 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드시면 됩니다. 네, 이 차돌박이 진짜 이 특가에 드리고 있습니다. 600g짜리를 2만 원에 사실 수 있다는 건 정말 초특가 아니에요? 그쵸? 와, 우리 정순지님, 네, 엄청 싸죠? 네, 차돌박이 600g 엄청 싸죠?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 광화문몰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파는 제품들이 많아요. 오직 광화문몰에서요. 탐을 가시면요, 이 똑같은 제품 더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우리 광화문몰에서만 이렇게 특가 상품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상품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완전 슈퍼 특가예요. 슈퍼 특가. 이게 그 한정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진되면요, 수량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못 사시는 거예요. 품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즉시 지금 보셨을 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셨을 때 주문해 주세요. 네, 이게 진짜 금방 나가요. 금방 품절이 돼요. 저번에 가시오바가피 1+1 해드리던 거, 그 시중가로는 20만 원에 판매하던 거를 우리 광화문몰에서만 1+1에 6만 얼마에 판매를 했었잖아요. 그게 진짜 조기 마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보이실 때 사셔야 돼요. 보이실 때. 금방 품절됩니다. 보이실 때 사셔야 돼요. 예. 야, 이 진짜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차돌박이. 이 소금, 참기름이랑 소금장에다가 이렇게 딱 뿌려가지고 섞어가지고 콕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밥 없을 때, 아니면 뭐, 이 반찬 없을 때, 이렇게 차돌박이로, 차돌박이 사셔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 같은 경우에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기름이 사방팔방에 다 튀잖아요. 근데 이 차돌박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 되기 때문에 기름 튀기는 일도 적게, 기름 튀기는 일도 아주 없이
딱 그 자리에서 얌전하게 구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맛은 진짜 더할 나위도 없죠. 예, 그래서 이 차돌박이 그 정품 차돌박이입니다. 우삼겹 앞니입니다. 속여서 팔지 않습니다. 정품 차돌박이. 와, 이 가격 미쳤죠? 네, 600g에 2만 원에 600g에 2만 원에 무료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사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고소하게 익어진 차돌박이에 이 소금장에다가 탁 찍어가지고 콕 찍어서 드시면 입에서 사르르 녹잖아요. 정말 이 맛있는 차돌박이 이번 기회에 한번 사셔가지고 한 식탁 푸짐하게 누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미쳤습니다. 300g짜리 2팩 드립니다. 총 600g입니다. 600g이면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3, 4인분이에요. 근데 이게 2만 원, 2만 원에 무료 배송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2만 원에 무료 배송. 야, 진짜 초특가로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주문하세요.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물량이 다 소진되면요. 품절되는 겁니다. 못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특가인 상품은 보시면 바로 주문을 하셔야 돼요. 네, 한번 주문해 주셔서 맛있게 한번 한 끼를 이렇게 누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광화문에서 추천하는 상품들과 또 기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광화문 애청자님들, 네, 다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이 집회 금요일날 다가오는 금요일날에 부산에서 집회가 있으니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고요. 내일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